네, 여러분,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개념을 못 잡는 분들 많아요. 일반인과 다른 어떤 이상한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물론 자원성가에 수행을 해보신 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공부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점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마음 공부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마음 공부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음 공부란 평등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평등, 인간 존중 이렇게 말로는 잘해요. 말이지. 마음 공부는 실천적인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평등하게 대해야 되고, 평등하게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되었어도 내가 이렇게 똑같이 당했을 때 당연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인간 존중, 인격의 존중이 될 수 있는 상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천적인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평등을 실천한다면 분쟁은 다 사라질 거예요. 사랑만이 넘칠 거야. 평등이 곧 사랑이에요. 불평등이 바로 미움이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관념이란 불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등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가장 아빠분들, 회사 가서 나보다 높은 상사한테 그렇게 화낼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내 속에 그 비열한 놈이 있는 거예요. 불평등한. 밖에서 나보다 힘센 강자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내내 그러다 집에 와서 힘없는 자식들하고 부인한테만 난리를 치면서 자기가 얼마나 차별하고 있어요. 위아래로. 아무리 어린아이도 여러분 마음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마음을 모르는 사람보다, 머리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평등을 알아요, 몸이. 왜냐하면 마음을 느껴보면 대통령이나 거지나 마음은 다 똑같거든. 내가 슬픈 거랑 거지가 슬픈 거랑 대통령이 슬픈 거랑 그냥 슬픔일 뿐이지, 저 왕이 슬픈 거는 뭐 거기에 금가루 발랐습니까? 똑같잖아요. 슬픔은 슬픔일 뿐이고 수치심은 수치심일 뿐이야. 나의 수치는 거룩한 거고 타인의 수치는 뭐 저급한 거예요? 마음은 다 누구나 똑같다고. 위아래가 없어요. 그래서 평등을 알게 돼. 아, 내가 서러우면 남도 서러움을 알게 돼. 내가 이렇게 험한 소리 듣고 무시당하면 남한테 그렇게 하면 남도 나처럼 서럽고 열등감 올라오는구나, 괴롭구나. 이걸 알고 안 하게 되는 게 마음 공부예요. 역지사지를 진짜로 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그게 실천이 안 돼서 세상은 그렇게 혼란한 거야. 어떻게 자식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한테나 그렇게 합니까? 위아래를 딱 정하죠. 에고는 보는 순간 보자마자 얘가 내 위인지 아래인지를 딱 결정해요. 그런 다음에 아래는 사정없이 무시하고 위에는 사정없이 비굴하게 아부하면서 속으로는 무시하죠. 진정한 겸손은 평등을 알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고 억압하잖아. 네가 돈도 못 벌지? 내가 벌어다 주는 돈 갖고 살고 있고 너는 아직 어려. 나한테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니까 너는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내 소유물로 여기면서 애완동물처럼 내 마음대로 목살이 매서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은 당해봐야 돼. 자기가 부모한테 그런 취급당할 때 그걸 사랑으로 느껴졌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랑이 아니죠. 존중해줘야 되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니? 그리고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이 공감이란 무조건 따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가 판단력이 부족해서 잘못 생각할 때는 아이의 입장에서 그게 왜 올바르지 않은지, 네가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떻게 잘못될지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해도 안 들어요, 헤라님. 2번 하세요. 2번 해도 안 들어요. 10번 해도 안 들어서 때렸어요. 100번을 하세요. 왜 때립니까? 아이는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도 때리면 학대인데 상처 남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몇 번이고 공감해주고 설득하고, 설득이 청 안 되면 좀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집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밖에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처음 본 사람을 대하듯이 부부끼리 존중한다면 싸우지 않을 거예요.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어떠셨어요? 잘 보이려고 가시게구가 굉장히 잘했죠. 그러다가 살게 되면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게 됐어요. 평등을 모르는 진짜 자기 모습인 에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10년을 같이 살아도 가장 존중해야 될 가치가 사실은 가족인데 그게 안 되고 있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부하 직원을 야비하게 억울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똑같은 일을 당할 거예요. 그게 마음의 원리예요. 내가 한 그대로를 반드시 이 삶 속에서 보게 되겠죠. 피할 수 없는 그게 운명이며 그게 팔자입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지 마세요. 제 이 동영상 들으면 모든 사주팔자와 운명은 끝나. 딱 그 명심하시면 돼요. 자기가 부모한테 한 그대로 내 자식이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래. 부모한테 자기는 막 험하게 하면서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자식이 보고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꼭 너 같은 딸을 낳아라. 꼭 너 같은 아들만 낳아라. 이러잖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낳게 돼 있어.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우 혜란이 왜 그래요?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저만 그래. 내 자식은 나를 얼마나 위하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죠. 두고 보자. 반드시 똑같이 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자식이 반항하기를 원하는 분은 부모한테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계속 부모를 무시하고 늙은 부모를 무시하고 천시하고 자기 자식만 우쭈쭈하고 키우는 부모님들은 나중에 그런 대접받고 싶은 거야. 자식한테 잘했다고 자식이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부모한테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상사한테 대하는 걸 보고 내 부하 직원이 나를 대합니다. 내가 상사를 맨날 험담을 하고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겉으로만 척하면서 하면 내 부하 직원은 반드시 그럴 거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 잠재의식은요. 가르칠 필요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게 관념이에요. 그게 순리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비 오는데 우산을 안 들고 가면 옷이 젖죠? 우산을 들어야 안 젖어. 똑같아요. 내가 한 짓을 숨기려고 하고 내가 한 그대로 안 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 비가 오면 맞듯이. 그게 우주의 순리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평등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 나이와 성별과 사회적 지위와 어떤 거든지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을 얕보거나 또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무조건 굽신거리거나 하면 모두 다 불평등이죠. 정말로 틀렸으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아무리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단 예의를 갖춰야죠. 정중하게. 반항이 아니라.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옳은 말을 하고 나보다 더 나은 점을 볼 때는 즉시 배워야 돼요. 즉시 인정해줘야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를 때는 가르쳐주면 되고. 사회 전체가 모든 사람이 이 의식을 회복할 때 우리 사회는 변할 거예요. 대부분의 범죄가 왜 일어납니까? 부모도 죽이는 자식은요. 부모한테 멸시당한 자식이에요. 젊을 때 엄청 자식을 멸시하면 늙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어떤 범죄도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많이 무시당하고 불평등하게 취급받았다고 느낄 때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그대로 내가 업보를 받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그랬어. 그런데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공부가 되고 눈을 크게 뜨고 TV나 인터넷이나 가만히 보세요.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짓을 부하 직원이 그대로 하면서 당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정치인 분들.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위 때문에 그 행위를 똑같이 하는 부하 직원을 만나서 고생하는 분들. 인연의 업으로 고생하는 분들. 자기들은 억울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하는 줄 모르죠. 하지만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잠재의식 속의 관념이 모든 인연을 만들고 내 삶을 만든다는 걸 뚜렷이 아는 우리 회원님들은 아마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보면 저분이 왜 저런 일을 당하는지. 억울해하면서 자기가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고 자기의 관념 때문임을 모르고 있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평등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물은 평등 차원에 있죠. 깨달음은요, 여러분 인간뿐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구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 잔디밭에 있는 그 작은 풀 한 포기, 그리고 저기 우리 순돌이, 순둥이, 강아지조차, 저 구름 한 조각조차, 자갈돌조차, 저 개똥, 소똥조차 다 똑같은 근원 자리에서 나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진정한 평등을 아는 거죠. 진정한 평등을 알 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실천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실천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평등을 실천하는 건 뭐냐면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이 우주에 나타난 모든 삼라만상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알고 그렇게 대하게 되는 마음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일수록 더 모든 사물이나 일이나 어떤 것을 대할 때 아주 소중하게 대해요. 여러분은 사람만 차별하고 있지 않아요. 일도 차별해요. 저기 의사 선생님이나 판검사를 하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은 고상하고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를 하시거나 식당에서 이렇게 접시를 닦으면 그건 저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차별이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이 식당에서 일하거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사실은 더 불편하거든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 남편분들이 돈 벌어오면서 큰 소리 막 치면서 부인이 하는 일은 저급한 일처럼 여기시는데 밥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의식적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농사 짓고 옷 만들고 집 만들고 지금 그런데 사회가 거꾸로 됐어. 어떻게 된 세상이. 그런 기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천시하고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별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분들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중요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생존과 관련되는 일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을 이롭게 하는가. 얼마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생명과 연결되는가가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관념의 눈으로 보니까 또한 그 일을 더 정확하게 평등을 얘기하면 마음으로 소중하게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정말 고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존경받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으로 한다든가 남을 무시하면서 한다든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닌 그냥 내 자만심과 열등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일은 천박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가치 기준이 지금 그 사회에서 모호합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해야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는 사랑받아야 마땅해요. 존경받아야 마땅한다고요.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수행자는 뭔가 마음으로 못하고 있는 거야. 진정한 평등을 사람과 일과 사물과 이 우주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을 못 받는 분이고 사랑과 존경을 못 받는 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허무한 거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과 존경을 주고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지극히 상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한 그 상대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내가 먼저 주지 않으니 상대가 줄 리가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줄 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 마음 공부를 해야 평등한 사회가 되고 입으로 평등 부리짓던 많은 분들이 머리의 평등만 아니까 평등을 위해서 소수 약자를 대변한다는 분들이 다시 높은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분들은 또 다른 기득권을 형성해요. 공산주의가 그 예죠. 평등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처럼 불평등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원이면 뭐가 되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일반인들은 너무나 불쌍하게 되고 이게 머리로만 아는 평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으로 알고 실천해야 돼요. 마음으로 알고. 그 평등은 인간 사이에서만 평등이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제도나 어떤 직업이든지 모든 거에 대한 평등이에요. 평등은 곧 존경과 사랑을 낳고 그 존경과 사랑 속에서 위대한 인물도 나오고 아름다운 사회도 실현되고 우리 삶의 가치도 실현되고 사회가 점점 아름다운 곳으로 변합니다. 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이 공부를 통해서 평등을 아는 진정으로 겸손을 회복한 분이 돼서 사회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고 우리 민족이 앞날이 밝아질 것으로 믿습니다.